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선 그거 전에 슈퍼땡스 또 카카오뱅크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에서 후원하실 분은 제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후원자가 없네요. 현재 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러나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것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이니까 십시일반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정부 셧다운이 미국에서 있지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재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국 셧다운하고 나하고 뭐 크게 뭐 관계가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미국의 셧다운은 그 뒤에 힘모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지구상으로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이 전체적인 그 픽처 안에, 큰 그림 안에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는 빅픽처를 그려보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내용이 아주 그 뒷얘기가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각 주마다 포틀랜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는 이제 안티파들이 뭐 아주 극성을 피우면서 이 지금 연방 정부 아이스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각 도시마다 주로 민주당 위주의 주나 대도시들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가 전 세계의 파이낸셜 센터인데, 그 뉴욕 시가 아주 그냥 극좌파 맨담이라는 자가 지금 이제 뉴욕 시장에 선출되게 됐습니다. 이제 뉴욕시는 앞으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생각으로야 저걸 그렇게 당선되게 두나 이제 이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선되게 둘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그들의 실상을, 또 이 고통을 또 뉴욕 시민들이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트통 행정부가 전국적인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방위군 대응부대, 이 영어로 이제 내셔널 가드 리스판스 포스라고 그 대응부대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발표예요. 그래서 이 부대는 화학이라든가 생물학, 핵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고, 2026년 내년이네요. 4월 1일까지는 완전한 작전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새로운 공화국이 생긴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국 방위군 대응부대의 출범은 이게 지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트통의 복지 체계 축소 계획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국엔 이제 스냅이라고 그러는데, SNAP 약자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푸드 스탬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에 이 푸드 스탬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그 식료품을 사고 그러는 건데, 이게 원래 이제 가난하고 또 디서빌리티, 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아주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시켜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남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섹션 8이라 그래 가지고
섹션 8이죠. 그건 이제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냅이나 이제 섹션 8 같은 게 실패한 복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를 큰 혼란 없이, 이게 이제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받던 애들이 이걸 못 받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혼란 없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 아까 말한 내셔널 가드 그 리스판스 폴스를 출범시킬 거다. 이거하고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철권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0월 끝나려면. 근데 11월이 되면은 약 4,200만 명의 스냅을 받는 사람들, 수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규모의 불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동안 수도 달러를, 이 민주당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도 수조 달러를 각종 복지에 쏟아부으면서 사람들을 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의존하게. 물론 뭐 일할 수가 없고 건강이 없어서 뭐 건강을 잃고 이런 사람이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 그거는 당연하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아예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결과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그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를 하면서 혜택을 누렸다는 그런 일들이, 지적이 많이 그동안 있어 왔죠. 그래서 트통은 이것도 내가 뿌리 꼽겠다 이번에. 그래서 방위군을 단순한 재난대응 요원에서, 재난이 나면 대응하는 요원이 더 이상 아니고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부대로 바꾸겠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 위주의 주지사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이 타이틀 32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20년에 포틀랜드 시위 진압 같은 사례는 이번 기획이 하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애들 장난한 거랑 마찬가지. 이번엔 무진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스탬프나 섹션 8 저소득층 주택 보조 같은 실패한 복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 단순한 예방책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만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11월이면은 그 민주당이 이제 수조 달러를 복지에 쏟아놓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알라바마나 아리조나 주 같은 주에는 600명 규모의 대대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뉴스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면은 1시간 내에 바로 출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셧다운이 사실은 그 22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복지 프로그램을 소모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소모시켜서 부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의 그 일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조치는 복지 예상 780억 달러를 인프라 강화하는 데에 전환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얘기죠. 이거 일반 방송에서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반란법 얘기도 몇 주 전에 이미 했습니다, 라나 방송에서. 지금 그게 이제 들썩들썩하고, 제가 무슨 방송에서 지금 이 얘기도 미리 합니다. 하면은 이제 또 얼마 있다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나 방송에서 항상 어떤 일이 생겨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그 일이 꼭 일어나고 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와이렛의 계획을 미리 듣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셔널 가일드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 방송에서 그러더니 또 그렇게 됐구만.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이죠. 뉴 리퍼블릭. 새벽에 이제 그것이 혼란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리퍼블릭이 생겨나는데 하나의 이제 시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위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호자, 그야말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저 스냅 얘기를 했으니까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실패한 민주당의 복지 프로그램 들은 2024년 회계연도에만 스냅으로 105억 달러 규모의 부정 치팅하는 거죠.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105억 달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그동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뭐 누구누구도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부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 혜택을 남용을 했다. 어떤 사람은 그 상류층 일부는 섹션 8A 제도를 이용해서 고급 부동산 거래의 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얘기를 듣자면, 미국에 사는,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인들도, 그 모든 거를,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많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받고,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럭셔리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엔 그런 사람이 없긴 한데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미국 교포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참 복지는 참 좋은 의도인데 그걸 이렇게 그냥 이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통의 그런 대응 부대가 이제 말할 수 없는 반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CBR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풀어서 말하면 C는 화학이고 B는 바이오니까 생물학, 그 다음에 R은 레디에이션, 핵은 N은 뉴클리어. 그래서 CBRN,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훈련을 받은 병력들이 예를 들면 시카고 같은 그 블루시티죠. 민주당. 아주 그 시카고 시장이 아주 극좌파입니다. 극좌파도 아니냐, 그거 공산당이에요. 그 일리노이 주의 그 주지사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CNN 같은 데서 인터뷰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거짓말 있는 대로 하고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본인이 창피하지도 않는지. 근데 이제 시카고의 그런 그 후드 배급소 같은 데서 이제 시위가 나면 진압을 하거나 그런 약탈된 창고 주변에 생물학적 위험 통제를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아까 말한 트럼프의 리스판스, 그 대응 부대가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특통은 미리 한참 전에 이러한 일을 앞으로 복지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다 삭감해버리고
가짜들은 못하게. 그 물론 꼭 타야 될 사람은 타겠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계획이 오랫동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26년 2분기까지 Q2 그랬으니까 2분기까지 행정관리 예산국이 이제 OMB예요. 그래서 연방 공무원 30만 명 감축을 추진할 겁니다. 30만 명. 그래서 그 전에 방위군은 아까 말한 그 리스판스 팀입니다. 그래서 방위군은 이제부터 방위군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동부나 볼티모어 아주 로인컴 지역, 저소득 지역 등에서 예상되는 폭동을 진압할 거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라기보다는 아주 정밀하고 계획된 조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시절에 반란법이 이제 인서렉션 액트라는데 영어로 그 반란법 발동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AI 인공지능이죠. AI 기반의 도시 통제 시스템하고 결합된 그런 조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새 뭐 AI 빼면 뭐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고 매우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2024년 그 DEI 아시죠? 형평성 그런 정책으로 부정수급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복지 체계에 아주 비효율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셧다운이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주택 보조가 이제 섹션 8이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약 140만 명이 그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이 엉터리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사기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싸잡아서 뭐 도매금으로 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그 대응 부대가 주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지역에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 있는데 민주당 도시의 정황이 무너지고 자립과 근로 중심 사회로 바뀔 거라는 좋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다 이거죠. 누구도 어느 대통령도 이거 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있었던 대로 왜 그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딥스였으니까. 아시죠? 뭐 클린턴이든 뭐 그 부시든 뭐 당이 다르니까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 되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다 딥스가 세우는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시죠? 뭐 이제 그건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저는 옛날부터 알았고 제가 딥스 공부를 하니까 이게 지들끼리 당만 바꿔서 지들끼리 서로 그냥 짜고 치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일반 군인들은 내가 민주당 밑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공화당 소속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살기가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 밥의 근화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뉴 리퍼블릭 새로운 공화국이죠. 미국 주식회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 리퍼블릭은 타협이 아니라 어떤 그 정복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조금 아까 말한 그 방위군 대응부대는 그게 선봉장이다. 그래서 복지 의존을 아예 중독되게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그런 영향력을 아주 없앨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이 내셔널 가드 리스판스 포스 대응부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 2,000명의 병력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걸 이제 군의 포세 코미타투스가 뭐냐면요. 국내 치안 개입 제한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군인은 국내 안에서의 치안은 개입 못하게 돼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회시켜가지고 2,000명의 병력이 나서게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밀리터리에 할 수 있는 일이 국내 안에서는 매우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밀리터리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쓰임을 받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거의 법이 이제 포세 코미타투스인데 그거를 우회해서 상관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2,000명이 국내 그 치안 개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폐쇄로 인해서 가족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통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먼 셧다운이 이 힘모자들이 그 가버먼 셧다운 중에 이렇게 그냥 원활하게 모든 일을 리걸리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아주 묘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2025년 8월 트통의 명령으로 포틀랜드와 시카고의 방해군이 연방화됐고 법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그거를 아예 전국으로 다 제도화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 뭐라냐면 이거 우리 도저히 뭐 피할 수가 없네. 이거는 할 수 없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 트통 행정부가. 그래서 복지제도 속에서 부정수급과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일이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비영리단체, 이게 NGO거든요. 이 NGO가 문제라 그랬죠. 제가 NGO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세탁을 하고 그랬죠. 이 딥스가. 그래서 그런 NGO를 통해서 1억 5,90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고 그 여러 가지 복지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중산층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산층은 왜 살만한데 왜 복지금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50만 개의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회보장번호라 그러죠. 그게 적발됐다는 거예요. 50만 개 가짜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전에 그 도지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례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115세 이상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더라. 그리고 나이 어린 열 몇 살짜리도 받고 있더라.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엄청난 돈 세탁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셧다운은 낡은 부패한 체계에서 엄격한 이제 질서 있는 사회로 넘어가는 거에 하나의 어떤 모퉁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인 거죠. 전환점. 이 셧다운이. 그래서 11월에 이제 이게 복지가 이제 안 주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고, 그때 이제 누가 나서냐? 이제 방해군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통행금지, 컬퓨라 그래요. 영어로 컬퓨. CURFEW인가? 하여튼 컬퓨. 통행금지가 이제 시킬 거고,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차량 행렬로 이를 진압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좋은 평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의 이 꼭 필요한 하나의 아픔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같이 제가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한국을 우리나라라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제가 애국자예요, 여러분.
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무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이게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 밀리터리가 아니면 뭐, 이게 뭐, 가능치가 않은 거죠. 한국 같은 나라는 아예 무기 소지를 못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엉터리들이 이제 가짜들이 막 복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글로 돈을 안 보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런 낭비되는 돈이 없으면 그게 이제 국경 보안과 참전용사 지원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 돈이. 그리고 민주당의 기부 네트워크는 2026년 내년이죠. 중반 리코법이 있어요. 리코의 R은 레키티어링이라는 건데, 그 이제 간단히 말하면 조직범죄법이에요. 그걸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기부 그 조직. 그래서 이런 발표가 이제 엔드게임 최종 단계로 부정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디펜던시, 그런 의존을, 정부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월페어 타먹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거하고, 자립이, 국가의 주권을 대신하는 새로운 질서로, 앞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 15개, 이게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위주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주당 위주보다 공화당 위주 보수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 15개 주 정도에서 약 500건 이상의 약탈 사태가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방위군 대응 부대는 uncompromising 그랬으니까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꼭 있어야 될 조직으로 여겨지고, 민주당이 이제 빈곤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방위군 대응 부대가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흑인들은요, 애들이 있는데 다 애들이 엄마하고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흑인 아이들 특히.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뭐 집에서 뭐 아이를 뭐 책임지고 이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일부, 모든 흑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흑인들의 그 가정 형태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냐면은 건강한 여성들이 이제 무책임한 가정도 안 돌보고 그냥 아이만 낳고 간 애들이죠. 그런 무책임한 남성들을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류층으로 그냥 가짜로 살아온 상류층들 있죠. 아까 왜 섹션 A 가지고 막 그냥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 슬쩍 그렇게 부정으로 그런 주택에 살고 그런 애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고, 그래서 계층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방위군에 이제 검문소가 중간중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드론을 통한 감시망을 드론을 쓴다 그럽니다. 이제 테크놀로지가 뭐 이제 쏙쏙 사용되면서 이 방위군 대응 부대를 어시스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드론 감시망이 이런 충돌을 통제 구역으로 전환시켜서 효과적으로 뭔가 폭동 같은 거를 진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통의 구상은 비효율적인 복지 수급자를 근로 의무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일 안 하고 이제 정부에서 타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일해라 니네. 그리고 근로해라. 근로 의무로 해라. 그렇게 전향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짜로 이제 또 디서빌리티, 그 가짜로 허위로 장애 그 복지금 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물론 그 사람은 진짜 장애 가진 사람들 위한 거였는데 그 가짜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디서빌리티 받는 그 가짜로 받는 사람들한테 다시 걷어들이는 환수금이 얼마냐? 20억 달러라 그래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처럼 2025년에 연방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주도 타이틀 10 연방 군사 권한으로 무력화될 거라고 합니다. 아유, 뭐 이런 뉴스 하면 신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가 참 반가운 뉴스죠. 미국이 썩어 문드러졌던 그 요소를 태통이 아주 그냥 어느 부분 하나 빠지지 않게 우선순위별로 지금 다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도 연방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그 블루시티나 이제 민주당 위주의 그 주들이 그 고발을 합니다. 그래 수를 하면은 이제 그게 최종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 결정을 이제 바라는데 연방 대법원도 결코 그들의 손을 안 들어줄 거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부대에 CBRN 조금 아까 말한 화학, 생물, 방사능, 핵 대응은 시위 진압용 화학 물질 사용부터 금융 불안 시 재무부 금고 주변을 핵 공격에도 견디는 방벽으로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화학, 생물, 방사능, 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상상 불가할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혼돈과 아픔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한 대응군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이 사라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정부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냥 웰페어 파먹는 거 이제 못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협동조합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도시의 부정적인 수급 구조가 붕괴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정의 같은 소리 안 해. 민주당이 정의를 맨날 외치거든요. 그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을 감싸고 아주 위선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선은 이제 없어지고 왜 돈을 못 받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들의 몰락은 앞으로 이제 그 섹션 8 같은 거는 이제 그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제가 인텔을 미리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저는 참 놀랍고 아주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공화국 뉴 리퍼블릭의 체계가 완성되는 전환점으로 생각된다는 걸 조금 아까 얘기 드렸고 그 비대했던 아주 그냥 늘어날 대로 늘어난 아주 큰 정부, 비대한 정부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모든 돈을 그냥 복지로 그냥 쓰고 막 제낀 거죠. 근데 돈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빚내서 쓴 거예요. 빚내서.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규율과 질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강경한
또 건강한 연방체제로 재편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까지 미국이 50개 주인데 또 거기에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뭐 괌, 또 뭐 사모아인가 또 하여튼 그런 테리토리가 있거든요.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합쳐서 53개의 아까 53개가 주와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부대가 배치되고 약 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폭동이 나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그냥 뭐 파괴시키고 비즈니스를 다 망가뜨리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뭐 포틀랜드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다운타운이 아예 그냥 작살이 났었거든요. 2021년인가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폭동이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걔네들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폭동으로 인한 약 110억 달러의 GDP 손실을 막는 일이 될 거다. 그러면 그걸 막으면 방위 그 대응군을 보내도 디플로이를 해도 훨씬 싸게 먹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오디팅이죠. 감사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관련으로 사기 조직이 적발이 돼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산이 동결될 거라고 합니다. 그 트통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범죄율이 약 40% 감소하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겠네. 레이버 근로의식이 강화돼서 디펜던시 그런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자리 잡겠다. 이거를 겨냥했다 한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셧다운이 자꾸 이제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이제 후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지금 의회가 이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렵나요? 하여튼 그런 의회가 이제 이런 뭐 이렇게 그냥 정지 상태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들이.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히려 이런 대수술을 아주 하는 메스의 역할을 하는 이런 힘모자들의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정치인들과 또 기부와 도네이션 한다. 뭐 이런 네트워크는 앞으로 자기 자산 압류도 각오해야 될 거고 재판도 재판에 직면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값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에서 이런 혼란이라는 건 필수 불가결하다. 필수 불가결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렇고 무책임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자립의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각성,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각성. 그래서 이 각성은 이런 방해군이 미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떤 뉴 리퍼블릭,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톡의 그 이스트 윙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쪽 백악관에 동쪽 별관이 있어요. 그 별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약 300 밀리언 달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드는데 거기에 볼룸이면 뭐 연회장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짓겠다 그래요. 통이.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백악관이 매우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좀 오래됐고 굉장히 낡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 이제 트통이 보니까 뭐 그 사람 건설업자인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볼룸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어디 뭐 제대로 뭐 대접할 뭐나, 미국은 잘 사는 나라면서 그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좀 창피할 정도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예 이제 새로 볼룸을 짓겠다고 부셔버렸습니다. 그 이스트 윙 자리에다가 짓겠다고, 동쪽 별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부순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다음번에 인텔이 있을 거라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워싱턴에서 DC의 그 연방에서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소식이에요. 아까 이제 하던 얘기로 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의 그 지하가 미로라 그랬죠. 아주 그냥 지하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더럴 리저브가 이제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그 지하 금고에서 그 정보기관 산하에 그 파견된, 거기서 이제 정보기관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죠. 그래서 파견된 감사관 팀들이 2024년 중반부터 2단계 페이즈 2라 그랬으니까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거에 그 메인프레임에서 양자 암호화된 데이터를 양자 퀀텀이죠. 그래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해 보니까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이 BIS입니다. BI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결제은행이에요.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니까 그 BIS의 대리 기관과 연결된 비공식 계정들에서 17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은폐된 감춰놓은 장부를 밝혀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조가 17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재정 관련으로 제일 수장들이 누구였냐? 저 딥스들 쪽에서. 그게 BIS예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라 그랬죠. 그리고 걔네들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에는 1970년대에 그 트라이레러럴 커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자위원회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나요? 근데 그 1970년대 3자위원회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그 장부에 있더라. 그래서 그 데이빗 록펠러의 후계적 인물로 지금 블랙락이라는 그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가 이제 그 록펠러 후계자격이라 그래요. 레리 핑크 아시죠? 뭐 레리 핑크가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보자니까 한국을 가서 현재 한국 뭐 대통령인지 뭔지 하여튼 그 만나서 같이 뭐 회담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봤어요. 레리 핑크가 한국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긴 또 왜 갔나 그랬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또 거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또 만났겠죠. 그 레리 핑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을 의 수장이죠. 그 뭐 딥스죠, 딥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파생 상품이 뭐냐면 디리버티브예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 거래 알고리즘이 불법 자금을 정권 유지용 비자금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거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딥스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숙청은 지난 분기 동안만 2,300개의 국내 계좌가 조용히 동결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추적을 통한 자금 회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동결되고 딥스한테 뺏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다 이제 폐쇄된 디트로이트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피츠버그에서 아주 강성했던 철강 산업이라든지 그런 러스트벨트 지역의 인프라 재건 자금으로 재분배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 좋은 소식이죠. 사실이길 바랍니다. 나는 인텔 받은 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펜타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비밀 그러니까 타격, 이 흰 모자들이 그러니까 신경 교란 장비를 사용해서 비밀 회의를 하고 있던 딥스 요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일도 있었네요. 이거 참 재밌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전술은 유타주에,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타주의 덕웨이 프로빙 그라운드라는 그 밀리터리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비밀 훈련을 통해서 정교화된 그런 기술이고 방법인데,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체포 대상에는 과거에 그 합참 의장을 했던 마크 밀리 같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아주 완전 딥스였죠. 그리고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자문회사, 이제 그렇게 이제 합참의장을 하고 나가면 또 회사를 차려요. 그래가지고 그 리발빙 도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군산복합체에다 자문을 한다 이러면서 또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이 아주 티피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크 밀리가 이제 자신의 자문회사를 통해서 국방부 계약을 유령 공급업체로 빼돌려 2015년 그 게인 오브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획득. 그 연구 보조금으로 그 중국의 우한 연구소로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죄가 많죠. 마크 밀리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지금 말하는 게 엄청난 인텔인데, 그 과거 이제 몇 주 됐나요? 그새 800명의 그 장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피텍셋이 불러들이고 통하고 이제 미팅을 했다 그랬죠. 비공개 미팅을 했었죠. 그 후에 거기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 미군들의 수천 명이 여러 그 공기 중에 병원체에 노출됐었던 그런 사실도 그들이 장성들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라드의 그 샤이엔 마운튼 있는데요, 콜로라도주. 거기에 이제 콤플렉스가 그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이버 침입이 진행돼서 인공위성 내에 숨겨진 킬 스위치, 그거를 해체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관련 구조가 장악하고 있던 궤도 자산의 주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론 머스크가 저쪽 애들 그 거를 킬 스위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 버렸다 이 소리예요. 좋은 뉴스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금 말하는 게 엄청난 인텔인데 이 과정에 쭉 있었죠. 800명 나타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때 결과가 뭐냐? 제가 요 숫자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 뭐 체포도 됐고 뭐 데리고 나갔고 뭐 그 장성들 모였을 때 말입니다. 그 비공개 그 미팅에서. 근데 제가 이 숫자는 이번에 처음 듣는 거라 이거는 또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의 결과로 1200명의 불량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하여튼 안 좋은 애들, 배드가이죠. 불량 장교들이 교체됐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후임자들은 내가 투명하게 나라를 애국하면서 투명성 있게 내가 내 직을 완수하겠다. 그런 서약서를 서약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뭐 교체하면서 뭐 그냥 했겠어요. 뭐 나름대로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 애국하도록 맹세를 했겠죠. 그리고 2026년 1분기까지 그 잔 F 케네디 대통령 죽은 기록 있죠. 그게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공개한다 하면서 이제까지 안 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해제하겠다. 그렇게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쪽 딥스가 한 죄니까 이제 밝혀야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1963년에 그 잔 F 케네디가 죽으면서 그게 이제 저쪽 딥스가 한 일을 실체를 밝히고 그때 이제 CIA 국장 제임스 앵글턴인데 그가 바티칸을 통해서 비밀 루트를 이용했던 여러 가지 내막이 그 공개 그러니까 그 클래시파이드 그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다 내막이 드러날 거다. 그런 얘기가 인텔에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국제결제은행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BIS가 이제 스위스 바젤 JCB 빌딩에서 이루어지는 바젤 3 그 구조의 해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장부, 이게 글로벌 레저 리셋인데 글로벌 장부 리셋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 폴트 낙스가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금이 폴트 낙스에 있는 줄 알았더니 폴트 맥네어 이게 이제 다 군사 기지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폴트 맥네어 저장소에서 이제 세탁이 돼가지고 금 14,700 온스를 압류했어요. 딥스 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시카고의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사우스 사이드 같은 소외 지역에다가 커뮤니티 신용조합에다가 신용조합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자금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딥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줬대요. 와. 그래서 이런 금융 재종, 이 리얼라이먼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융 재조정은 페트로달러를 이제 깨트려 버리고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그 궁전 이름이 알 야마마 궁전에서 비공개로 체결됐죠. 사우디아라비아 협정을 통해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브릭스라 그래요. 그래서 브릭스 연합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브릭스 세상 뉴스 보면 뭐
트통은 브릭스를 싫어하고 브릭스하고 뭐 미국하고 대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뭘 모르니까 전체 픽처를 모르니까 그런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브릭스 연합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강화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은 트통이 하려는 대로 합니다. 와이렛이 하려는 대로 합니다. 굉장히 그 와이렛 얼라이언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브릭스 연합 에너지 파이프라인 그 협정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협정을 통해서 2조 1천억 달러 상당의 토큰화된 자산이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로 흘러들어가고 애리조나 소노란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부터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 융합 실험 프로젝트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 드려야 그렇게 하면서 딥스가 무너지고 와이렛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2008년부터 여러분 그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죠. 금융 위기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2024년까지 주택 압류로, 이것도 우리한테 좋은 소식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택 압류로 집을 잃은 자들이 320만 가구래요, 미국에서만. 그래서 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절차는 덴버 연방법원 시민감독위원회가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집 잃은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힘모자가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는 데에 그 사람들도 잊지 않고 혜택을 받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번에 그 펄지니까 숙청은 동맹국 전선에서 전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런던에 트레드 니들 스트리트라는 금고가 있어요. 근데 영연방 감사를 통해서 로스차일드 자녀 자산을 나타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런던 자체가 로스차일드 그 나와바리였잖아요. 나와바리란 말이 맞나?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 자산, 로스차일드 자산이 나타났고, 또 베이징에서도 1대1로 사업하던 유령 부채를 정리하는 정화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IMF의 조건 없는 9천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인프라 자금이 확보가 돼서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커맨드 센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마랄라고의 트통이 4년 동안 대통령 안 하고 나가 있을 때 마랄라고의 그 컨트롤 타워 거기에서 철저히 보안이 확보된, 거기에 그 트통이 그 총사령관 커맨더 인치프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선거 그 전환기에 팜비치에 마랄라고 보안 별관에서 그 유니파이드 커맨드라 그랬으니까 통합 지휘 그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커맨드 센터가. 거기서 홀로그램 전쟁 상황실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1913년에 조지아주의 제킬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를 만들기로 그 몇 사람 6명인가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준비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킬 아일랜드라는 책 제목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쓴 에드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사람 책을 읽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떻게 그 로스차일드나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미국을 그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 돈을 찍어내는 거와 이자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그 피스컬 팔러시와 마니터리 팔러시를 그 좌지우지하면서 어떻게 미국을 집어삼킨 그 내용이 그 에드워드 그리핀이 쓴 지킬 아일랜드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제킬 아일랜드 거기에서 작성된 연방준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페더럴 리저브 액트라는 건데 그거에 비밀적인 지들끼리 모여서 아마 그때 그 JP 몰간이라든가 얼드리지 상원의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모일 때 최대한 비밀로 하려고 자기 하인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모였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방준비법 비밀 초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안까지도 그 말하려고 있는 홀로그램 전쟁 상황실에서 그 초안까지도 추적을 해서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은폐된 사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 선거할 때 미리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 땡땡 그거는 이제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부정으로 그걸 못하면 여러분 민주당이 뭐 나와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란 콘트라 이 얘기는 뭐 옛날 이 얘기는 제가 비밀 문서가 공개돼서 그 여러 그 올리버 놀스의 니카라과 측 연결자들의 이름도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문서를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스테리로 갖고 있거나 잘 모르던 그런 내용의 문서들이 다 나오니까 그걸 다 읽으면서 그런 비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미국의 매드베드가 이제 미국 딥스가 그 기술을 한마디로 갖고 이제 은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푸틴 러시아도 그거를 이제 미국서 나온 거니까 미국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매드베드 접근권을 얻고 싶어 해서 그러면 내가 스칼라 기술을 제공할게 이러면서 서로 너는 나한테 매드베드를 제공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칼라 기술이라는 게 이제 비가시적 전자기파 기술인데 그 매드베드를 이제 그 억압시켰죠. 그 기술을. 그래갖고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푸틴은 1970년대에 소련의 그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실험에서 발전시킨 스칼라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힘장 생성이라든가 인공 지진 유발까지 가능한 파괴력 있는 기술인데, 그거를 나토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은폐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칼라 기술이 과 매드베드 기술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러시아도 매드베드 기술을 그렇게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 방송을 한국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매드베드 기술이 뭐 지금 말한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인류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아 미국만 하나요? 아, 미국은 그럼 뭐 나는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그래,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 제공될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아까 말한 그 중국,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국의 스칼라 기술 통합은 딥스의 조직적 방해로 수십 년간 정체가 됐었다 그래요. 근데 그 러시아는 이미 시베리아 기지 지하에 운영 가능한 스칼라 그리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단편적 기술만으로는 매드베드를 전면 보급하기가 어려워져서 러시아 기술을 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국은 또 그 거기에 같이 또 신장 지역 실험실에서 열화 복제 버전을 만들고 있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 중국, 뭐 트형 그렇게 다 같이 협정을 맺어갖고 그 딥스의 구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반 딥스 축을 구축해서 그 브뤼셀이나 벨지움의 브뤼셀이죠. 그러나 이제 다보스에 남아있는 저쪽 딥스 잔당들을 제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푸틴은 이미 스칼라 방사기를 미국 네바다주의 실험장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드베드 물량은 또 반대로 크레물린, 러시아죠. 러시아 크레물린 비밀 별관으로 또 보냈다. 서로 보낸 거예요. 스칼라를 푸틴이 보내고 매드베드를 또 러시아로 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향후 뉴스가 더 나오면 요 관련 뉴스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변화는 이제 주권 기금, 그 사버린 웰트 펀드라 그랬죠. 그래서 재정 주권 회복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종식시키고 부채 기반 구조에서 자유 기반 구조로 대변화를 이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로스차일드 일가의 자산을 완전 동결했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 동결은 사버린 웰트 펀드 그 기금의 성장을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AI의 그 오디팅, AI 기반 오디팅 시스템은 미래에 영구적으로 사기라든지 착취라든지 그런 걸 아예 원천 차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셧다운이 수주째 교착 상태에 있는데 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추진한 당파적 삭감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예산을 2천억 달러 감축하도록 만들어서 초당적인 협력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마이크 존슨이 아주 잘하고 있죠. 농무부가 비상예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셧다운 이전 기준으로 60억 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월 31일까지는 고갈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25개 주에서 스냅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냅하고 WIC 여성 영유아 보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450만 명의 수혜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냥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에 반대해서 말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조금 아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월 8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유동성이 사라지고 필라델피아의 쉐어 푸드 프로그램 같은 자원 부족 식품 창고에서는 300% 이상이 3배죠. 이상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축소로 인해서 1,000만 명의 의료 혜택 박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 복원안을 저지하고 있죠. 그러나 공화당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중간 선거 이후에 회기까지 지금 이 여러 가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재무부의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죠.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관세 환수 미수금 700억 달러로 인해서 더 부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 스캇 베슨이 비상 플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개발처 원조국이죠. USAID 집행 예산 슬러시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처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예산 50억 달러를 스냅 보조금으로 대체할 것을 얘기했지만 그 대가로 노인이라든가 노숙자, 보호시설 출신자에 대한 노동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해서 10년간 240만 명의 수혜자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동을 안 하고 돈만 타먹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노동 의무를 안 해도 돼야 하는 그 면제했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혜자가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가버먼 셧다운 지금 하고 있는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앞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 워싱턴 DC의 1,500명 규모의 다주 방위군이 연방보안국과 합류해서 범죄 예방을 지금 수행 중이고, 멤피스,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는 219명의 연방요원이 빌 스트리트를 순찰해서 100대 규모의 차량 행렬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틀랜드 나인 서킷 제9 순회법원은 10월 20일 판결로 오레곤 텍사스 혼송부대 300명이 11월 15일 투입을 승인했어요. 그 나인 서킷이 법원이.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거기에 투입이 될 겁니다. 이게 이민 세관국 시설 점거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고, 그 다음에 또 시카고, 이게 지금 말한 도시들이 다 이 블루시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제7 순회법원은 항소가 끝날 때까지 배치 차단 명령을 유지하고 있지만, 텍사스 방위군 200명이 브로드뷰 디텐션 센터, 브로드뷰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금센터 인근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전에 말한 포시 코미타투스 군의 국내 법집행 금지 조항이거든요. 이거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베네수엘라 전선에서 이오지마 항모 전단에 소속된
10,000명의 카리브 주둔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이 동원한 800만 민병대, 밀리샤라 그럽니다. 민병대와 대치 중이고, Su-30 전투기하고 F-16 사이에 하늘에서 공중 긴장이 그 USS 제이슨 더넘 그 주변에서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는 나와요. MSM에서 살짝살짝 해주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핵셋의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발언을 했어요. 훈련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도시 진압을 위한 그런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슬쩍 말했어요. 뭐 몇 명이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뭐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요게 그냥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 끝에 마저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LA에 6월달에 이제 방위군을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4,000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무기한 연방화가 됐죠. 그리고 700명의 해병대가 비살상 신경 작전을 위해서 스키드로우 벙커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금지 명령은 1월 10일 해제됐고 300명의 일리노이 텍사스 연합부대가 지금 거기 브로드뷰에 상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의 사태가 그 방위군 지금 현재 그 대응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폭동 대비로 일어날 거다 하는 뉴스가 긴박한 뉴스이기 때문에 전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1시간 넘어서 길어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뉴스를 끝 마무리를 지려고 여기 이렇게 잔뜩 제가 적어 놨는데 좀 일부 빼고 중요한 얘기만 좀 했습니다. 하여튼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또 멤버 드라이브 또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 하시고 또 나나방송에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멤버 방송 어젠가요? 올라간 멤버 방송 그저께인가요? 2번째 멤버 전용 방송 올린 거 멤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